매일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저를 보며 어떤 공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잠깐 생각을 정리하다가 작가라서 책을 구상하고 있어요. 저는 수학책을 쓰고 출판하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획, 출제, 검토, 편집까지 모두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작업한 원고의 일부는 대형 학원에게 일정 기간을 대여해주고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출판합니다. 대여 기간 동안에는 학생,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제 이름으로 출판된 모의고사 문제는 누구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죠. 나는 어쩌다 작가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학창시절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 피아노 학원비와 영어 학습지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 수업만으로 혼자서 헤쳐나가야만 했고 수능을 잘 봐서 꼭 명문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한참 부족한 성적을 받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저는 독서실에 등록하여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재수학원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또다시 모의고사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과연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열심히만 한다고 될 것인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몇 달을 보냈고 수능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부모님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사람구실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문제를 보던 중 엉뚱하게 든 생각 하나. 이 문제 다르게 바꿔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내 이전에 없었던 스타일의 문제들이 제 손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엉뚱하게 시작된 이런 창작 과정이 아주 재밌었고 나중에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욱 재밌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를 학습 사이트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문제 만드는 것에 빠져버린 나머지 순식간에 사수생이 되었지만 제 문제들을 좋게 평가해주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위안을 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조금씩 올랐고 마침내 수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수학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문제들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 기존 저자들, 학원 강사,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들어왔고 제 이름을 걸고 책을 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가 만든 문제가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불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5,000권 가량 판매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벌게 된 수입을 부모님 통장에 전부 입금해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입대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대 직전에 대형 학원에서도 거액연봉을 제시하며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출판만 해서는 벌 수 없는 큰 돈이라서 속기됐지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제 문제들의 저작권이 학원에게 돌아가 약 3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내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저작권만 넘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원장님과 휴가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작가들은 하나둘씩 학원과 계약하였고 내가 너무 유나 떠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든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못한 학생 구분 없이 제가 만든 문제를 좋아하는 전국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제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학원에 문제를 넘기면 그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전역을 앞둔 저에게 다른 학원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을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연봉은 이전 학원보다 적었지만 대여 기간이 끝나면 전국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8일에 전학하였고 집 근처에서 준비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랜스터디 카페를 알게 되었고 매일 출근해서 학생들과 다시 만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처럼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군 복무를 포함한 3년 동안 활동이 없었던 저는
수험생 사이트에서 잊혀졌고 또 예전처럼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아직 구애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비싼 강의를 듣지 않아도 저의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러웠으니까요. 전 앞으로도 계속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교재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대폭 낮추기. 두 번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기. 세 번째,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사에게 강의를 부탁하여 무료로 제공하기. 세 번째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올해 실제로 시도하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직 계획만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꼭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